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까지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에서 이론 문제 15문제 풀어봤어요. 99회였었죠.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이게 몇 번까지 있었지? 3번, 4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있네요. 문제가 6번이 아니라 7번까지야. 7번까지 해서 실무에 관련된 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준비를 하셔야지 될 텐데, 실무 준비는 여러분들 거기 다운받아 놓으셨던 99회 여기 압축 다운 문제 다 기출문제 있죠? 여기서 4교시 4교시 클릭해서 열어보시게 되면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요. 어저께 설치해놨던 거 수험번호. 수험번호는 임시 수험번호가 1 5개 하나 둘셋넷 5개에다가 끝에 2 총 8자리에요. 그 다음에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 쓰세요. 하얀솔 쓰시고 프로그램 설치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어저께 보여드렸던 대로 여러분이 입력했던 정보가 바로 화면에 다 떠요. 근데 이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제가 화면 좀 크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A 유형. 자, 여기 전산회계 2급의 감독관 번호는 5363이에요. 5363 달빛전자라고 되어 있죠. 5363 입력하시고 로그인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 화면 떴죠. 자, 여기서부터 실기 우리가 배웠던 대로 실무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디가 지롱 실기 문제. 자, 저는 여기 문제를 보면서 여기 설명해 드릴 거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실기 입력할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 따라서 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우선 여기 문제 읽으실 때 말이죠. 달빛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판매하는 기업인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전산회계 2급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기업이라고 했었죠. 전자제품을 파는 회사예요.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지난번에 회사 중에서 그 문구 회사가 나왔었어요. 뭐 개인 회사들 문구 기업 있을 수 있죠. 근데 물건을 사갖고 왔는데 문구류를 사갖고 왔다고 하니까 이걸 갖다 소모품으로 쓴 거야. 문구 회사에서 문구류를 사갖고 오는 거는 판매 목적이 아니잖아요. 소모품이라고 썼던 것은 사용 목적인데 지금 여기 문구 회사에서 문구류를 사갖고 왔다 그러면 그건 상품이에요. 그죠? 계정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거기 뭐를 판매하는 회사인지 잘 구분해서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처음에 문제 읽을 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달빛전자의 사업자 등록증인데 회사 등록 메뉴에서 잘못된 부분 정정하라고 나와 있죠.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다는 뜻은 그냥 우편 입력하라는 뜻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서 지금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사업자 불러와 봐야 되겠죠. 여기 회사 등록을 클릭하시게 되면 달빛전자에 대한 자료가 나타나 있죠. 비교해 보세요. 우선 하나씩 비교를 해볼게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있던 건 틀렸다는 뜻이거든요.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는 266이 아니라 몇으로 되어 있어요? 2556 32 41 532 바꿨죠? 일반 과세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엔터 치면 되겠고, 또 틀린 거 뭐 있나 한번 보세요. 대표자 성명 맞죠? 거주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없는 것들은 다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그 다음에 가남로 291,
번길 2 성남동 다 맞죠? 자택 주소는 굳이 없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태 종목 보세요. 업태 도소매 종목은 전자제품 다르죠? 이거 고쳐주면 돼요. 전자제품이라고 해주시고요. 업종 코드니 그 위에 거 나와 있는 거는 없죠. 사업장 팩스번호 없는 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거 여기 사업장 관할 세무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세무서 어디라고 적혀 있나요? 서연천이라고 되어 있죠. 말풍선 눌러서 여기 잘못됐으니까 서인천이에요? 제가 돋보기를 쓰고도 안 보이네. 서인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주어진 사업자 등록증하고 입력되어 있는 자료 다 수정하셨죠? 그럼 첫 번째 문제 끝났고 점수 몇 점 준대요? 몇 점짜리예요 얘가? 그 아까 이론 열심히 3개 풀었죠? 그럼 그거 열심히 3개 풀어서 맞을래요? 이거 안 틀릴래요? 잘 생각해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달빛전자 정기분 손익계산서라고 되어 있네요. 검토해서 잘못된 거 고치라죠. 그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당기순이익이 1119만원 나오도록 하나하나 비교해 봐야겠죠. 그럼 이거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셔가지고요. 하나씩 맞춰보세요. 5,800만원이 아니라 상품 매출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8,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입력해 주고요. 매출원가 6천만원 맞죠? 그 다음에 급여가 900, 얘도 틀렸네. 920만원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류생비 200만원,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12만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20만원, 수모품비 13만원, 광고 선전비 16만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30만원, 임대료 지금 150만원 있죠? 이자 비용이 빠졌네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F2 눌러서 이자 비용은 951번인데 여러분은 F2 눌러서 계정 조회하시게 되면 이자 비용 나오죠? 38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당기순이 1119만원 딱 맞았죠? 얘도 몇 점 준대요?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무려 6점을 선사합니다. 얘도 틀리면 자격증 못 따도 그건 당연한 거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죠, 이거. 그죠? 거래처별 초기월, 외상매출금 받으러 외상매입금, 지급업, 당기차입금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거래처별 초기월 있죠?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대로 그대로 거래처만 등록해주면 되겠네요. 외상매출금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 지금 재송상사라고 되어 있죠? 재송상사 2,600만원 맞죠? 그럼 얘는 손댈 필요 없는 거네요. 그 다음에 바드럼을 보니까 기장전자 900만원인데 잘못되어 있죠?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 보면 차액으로 빨간색 25,000원 250만원 떠 있죠? 얘 틀렸다는 뜻이니까 900만원으로 이렇게 하면 차액 없애지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클릭하셔서 여기 우동부품 2,500만원 맞죠? 손댈 필요 없고요. 지급업 클릭하셔서 6천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으로 바꿔주세요. 1,500만원. 마지막 당기차입금은 반송은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F2 눌러서 반송은행 해놓고 금액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거래처별 초기월도 끝났죠. 자, 이 거래처별 초기월의 점수 몇 점 준대요? 거래처별 초기월에서 3점을 얻었고 그럼 얘도 끝났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지금 여기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거래처 등록하라는 문제죠.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금융기관이에요.
추가로 등록해 주세요 돼 있었어요. 주어진 것만 제대로 입력하면 된대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래요. 거래처 우리 등록해봤죠. 그래서 거래처 등록 누르시고 금융기관은 여기 금융기관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코드 번호도 알려줬어요. 코드 번호는 98003으로 해달래요. 그 다음에 신나은행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보니까 예금의 종류는 보통예금이래요. 보통예금 계좌번호는 그대로 하이픈 넣어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주세요. 1203-4562-48571 됐죠? 그 다음에 개설은행은 안 나와 있고요. 예금의 종류 밑에 보시게 되면 4번에 예금 종류 나와 있죠. 여기다가 보통예금이라고 써주시고요. 만기 같은 거는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사용 여부 당연히 이제 입력하게 되면 사용하게요 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거래처 등록할 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도 한 문제가 나왔네요. 또 어디? 사업용 계좌 어디 있어? 8번? 사업용 계좌 여기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 이렇게 난 밑에 거 봤어. 사용 여부. 사업용 계좌에다가 그래서 주어진 자료만 정확히 반영하시게 되면 점수 다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몇 점? 얘도 3점짜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거 4번 문제를 볼까요? 자, 이 4번 문제부터 여러분이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야 되는 일반전표 입력 문제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분개해보고 난 다음에 분개 써드려야 될까? 필요하다면 써드리고 저도 입력할게요. 자, 날짜는 일반전표 입력해서 7월 14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6개월 전 거래처 화성상사에 대여했던 대여금 7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4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에 입금했다. 요거 하나 구분해 하셔야겠는데 문제에서 말이에요.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즉시 당좌 입금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계정은 현금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당좌 예금으로 쓰라는 얘기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분기를 해보게 되면 제가 요거 잠깐 내렸다가 자, 분기를 하게 되면 지금 대여했던 거 돈 지금 회수한 거잖아요. 차변의 현금은 얼마가 당좌예금은 얼마가 들어왔어요? 이건 모르지 않죠. 74만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얘가 들어온 원인이 뭐예요? 왜 들어왔어요 이거? 단기 대여금 회수한 거죠. 70만원 회수했고 그 다음에 또 모두 받았대요. 이자 수익이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 4만원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만 쓰면 뭐 하나 빼먹은 거 없어요? 거래처 빼먹으면 안 되죠. 지금 여기 이제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 잘 주의하셔서 입력하는 거 빼먹지 않도록. 감점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감점은 거래처 입력 안 하면 1점이에요. 1점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은근 실수들 처음이라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여기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7월 14일 거 입력을 해볼게요. 일반전표 입력 클릭하셔서 날짜는 7월 14일로 저는 하나씩만 입력하고요. 차변에 당좌예금 나왔죠. 그래서 당좌예금에 74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단기 대여금이었죠.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어디 왔었대요? 화성상사 해주시고 74만원 이렇게가 아니라 70만원. 나머지는 이자 수익이자 이자 수익으로 4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첫 번째 문제 입력이 끝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거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7월 15일 거래네요. 상품 250만원을 매입하고, 자 봐요.
상품 여기 250만원 매입했다면 분기할 때 차변에 상품 250만원 써야 되죠. 자, 그 다음 대변에는 우리가 받기만 하면 안 되죠. 이거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대변에다 쓰는 거예요.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대죠. 현금 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수취했대요. 자, 원래 현금 영수증 이렇게 받았으면 지금 우리가 회계 1급이라면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회계 2급을 배우니까 그냥 회계상 처리를 차변에 뭐라고 써주면 돼요. 차변에 그냥 상품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요, 현금 써주시면 되겠죠. 250만원. 근데 현금 250만원이 전체 금액하고 같은 것으로 봐서 출금 전표 쓰면 간단하겠죠. 그죠? 근데 나는 차변 대변 쓸래요. 괜찮아요. 분계만 정확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이 저도 여기다 입력을 해보죠. 날짜는 7월 15일이었었고요. 출금 전표로 상품 계정 쓰면 되죠. 상품이 146이었나? 그래서 금액은 250만원 이렇게 쓰면 이 문제도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7월 28일 거네요. 대표자가 사업 관련 아까 나왔던 거 나오죠. 지금 여기는 개인 기업이에요. 사장님이 개인적 돈으로 사용하게 되면 차변에 뭐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아치. 그래서 여기서는 인출금 문제 안 내는 게 이상해. 특이한 거니까 계정이. 그리고 여기서밖에 안 나와 이거는. 그래서 인출금이라는 계정 개인적인 목적으로 5만 원을 회사에서 납부했다 그러죠. 대변에 뭘로 했대요? 현금 납부했다 그랬었죠. 이 현금 회계 처리 되기를 하면 이것도 출금으로 하든지 출금 전표 아니면 차변 대변 나누어서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이 계정은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도 또 저도 날짜가 7월 28일이라고 그랬죠. 28일 출금 전표 여기서는 인출금 인출금 써놓고 금액은 5만원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가 4번으로 볼게요. 4번 문제는 8월 2일 거래네요. 8월 2일 다음에 거래명세표와 같이 상품을 판매했대요. 그럼 상품에다 동그라미 쳐놔야겠죠? 상품 판매하고 외상이네요. 그죠? 그러면 상품을 판매했으면 상품 매출해야지. 지난번에 여기 내부평가 보실 때 상품, 제품 이렇게 쓰신 분들 많았죠? 그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상품 매출이라고 쓰셔야 돼요. 돈 못 받았으니 외상 매출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분기할 때 여기다 제가 위에다 써놓게 되면 차변에 돈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어디예요? 제송상사 금액은 50만 원이죠. 쓰고 대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된다? 상품 매출이라고 써야 돼요. 상품 매출은 매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그냥 상품이라고 쓰면 그건 재고자산이에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5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8월 2일 거래로 저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날짜는 8월 2일 차변에다가는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제송상사라고 되어 있고요. 금액은 50만원 대변에다가는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이라고 쓰셔야 되고 50만원 이렇게 쓰시면 회계 처리가 마무리됐죠. 여기 모르고 상품이라고 쓰면 여기서 맞게 해주겠어요? 틀렸다 그러겠어요? 말 하나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를 보시면 날짜는 8월 25일 거래고요. 마법청점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외상매입금 300만원을 조기 지급하여 2% 할인받고 외상 그 잔액을 당좌수표 발행했다 그랬죠. 그러면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외상매입금을 갚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은 감소시켜야 되죠. 외상매입금 얼마를 감소시키고
300만 원은 감소시키고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에서 얼마가 빠져나가겠어요? 2%를 갖다 할인해 줬다고 하니 6만 원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6만 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발행했을 테니까 294만 원이 수표를 발행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할인했던 거는 매입 할인이죠. 그래서 매입 할인이라는 기정으로 6만 원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이해되셨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 마법 3점 빼보면 감점이에요. 지금 저도 이거하고 똑같이 그냥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25일이죠. 25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 여기는 마법 상점 금액은 300만원 대변에다가는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갈 금액은 294만원 그 다음에 여기 매입 할인이었죠. 상품에 대한 거요. 매입 할인 6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거래 보면은 9월 10일 8월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11만원 중앙은행에 현금 납부했다 돼 있죠. 근데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회사 부담금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그냥 소득자들이, 직원들이 자기 거 내는 거죠. 그럼 회사에서는 이 돈 자기가 직접 가서 내는 거예요?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해놨겠어요? 그럼 그 계정 뭐로 원천징수 해놨겠어요? 그러면 여기 예수금 두 개 합쳐서 11만원이라면서요. 예수금 11만원 해놓고 회사에서는 그냥 납부하는 거 대행만 하는 거니까 현금으로 11만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얘도 출금전표로 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때 또 여기 봐요. 실제로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중앙은행에서 현금 납부했다 했는데 여기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보통예금이라고 쓰는 거야. 은행 가서 했으니까. 아니에요. 은행 가서 현금 납부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 출금전표로 해서 예수금 써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똑같이 날짜가 며칠이었었나? 9월 10일이었었죠? 9월 10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출금전표로 예수금 하면 되죠? 예수금 해가지고 11만원 이렇게 반영해서 하게 되면 분계 마무리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0월 1일 거네요. 영업부에서 사용할 문구료 사무용품비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계정은 우리는 원래 소모품 썼었는데 정확하게 사무용품비라는 계정을 써야 돼요. 문구점에서 구매하고 일부는 현금 결제, 나머지는 신용카드 결제. 그렇다면 얘는 혼합 뭐죠? 여기서는 회계 1급이 아니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나누어서 입력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은 비용이니까 차변에다가는 사무용품비 쓰라 그랬었죠. 사무용품 품비 해서 금액이 12만원 이렇게 됐죠. 근데 결제 금액이 달라요. 현금으로 했으니까 현금은 얼마? 밑에 보니까 3만원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그럼 뭐라고 계정 써요? 미지급금 금액은 9만원 이렇게 쓰면 되죠. 중요한 거 뭐 써야 돼요? 미지급금의 신용카드 그 거래처는 국민카드 써줘야 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카드로 결제했을 때 거래처는 반드시 그 신용카드사 써주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도 똑같이 입력을 해보죠. 날짜는 10월 1일 차변에 사무용품비 800번으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12만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3만원 나머지는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으로
국민카드 9만원 이렇게 주면 되죠? 됐어요. 여러분들 요거 거래 입력하실 때 날짜 주의하셔야 돼요. 날짜 틀리면 붕괴 맞았어도 다 틀려요. 자, 그 다음에 10월 14일 8번째 거래죠. 10월 14일 지난 10월 3일 출장 갔던 영업부 직원이 김성실이 출장에서 돌아와 출장비 정산했대요. 이거 가지급 정산이라 했었죠. 출장 제출한 야비 정산서는 다음과 같고 초과하여 지급한 7만원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당좌예금이라고 써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미리 출장비로 지급했던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고 거래처를 입력하라. 저 거래처는 이름 입력해주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 가지급금 지급액은 20만원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봐요. 그럼 처음에 출장 갈 때 가지급금을 지급하겠죠. 10월 13일이니까 여기다 제가 처음에 갈 때 회계 처리 한번 보여주고요. 처음에 출장 갈 때 그 직원한테 차변에 가지급금 해서 20만원 이렇게 지급했겠죠. 대변에 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해요. 20만원. 근데 지금 10월 4일날 지금 들어왔죠. 그럼 차변에 지금 여기 사용한 금액이 27만원이잖아요. 뭐뭐 사용했대요? 보니까 숙박비, 식비, 교통비, 접대비 없죠? 그럼 다 뭐로 쓰기로 했어요? 여비, 교통비로 쓰기로 했죠? 27만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대변에 지금 가지급 정산하는 건데 제가 정산할 때 가지급금 반드시 먼저 없애라 그랬죠? 가지급금은 20만원 똑같이 없애주고 나머지 7만원 차이 나잖아요. 얘 뭘로 줬대요? 당좌수표 발행했다니까 당좌 예금에서 7만원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쓰면 되시겠죠. 근데 잊어서는 안 되는 거 또 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 문제에서도 아예 가르쳐줬어.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김성실 꼭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또 여기 여비교통비는 출장 가서 만약에 접대비가 있다면 걔는 반드시 별도로 써주라 그랬죠. 네, 여기서는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문제 계속 이어서 해드릴게요.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가만있어 봐. 지금 가지급금 정산한 내용 입력해야 되겠죠? 날짜가 10월 14일일 거였었고요. 여러분들이 그 날짜 10월 3일 거 조회해 보시게 되면 가지급금 이렇게 가져갔던 거 돼 있죠? 이렇게 그냥 정산해 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10월 14일 날 우리가 정산해 줄 것은 제가 실무에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급금을 갖다가 무조건 먼저 빼주라 그랬어요. 그죠? 가지급금 거래처는 김성실 해주시고요. 금액은 20만원 맞나? 20만원 써주시고 대변에다가 당좌예금에서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7만원 얘도 먼저 써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여비교통비로 다 써주시게 되면 27만원 딱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문제 5번. 이건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놓은 문제는 총 8문제로서 하나에 3점씩 24점 다 됐고 여기 두 문제가 더 나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 전표에서 오류 수정인 거예요. 오류 수정 또는 정정일 때에는 여기 날짜 10월 22일 날짜를 조회 먼저 해주세요. 상품인 전자제품 120만원 원가래요. 서울시청에 기증하였으나 2월 유통에 외상 판매한 것으로 잘못 처리했대요. 외상 판매는 그러면 외상 매출금 그다음에 상품 매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관련 적요도 수정할 것. 여기 관련 적요는 여기 타계정 지체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거래처 코드 및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날짜를 10월 22일로 조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류 수정은. 그래서 지금 이거 했다 그러면 여기 봐요. 차변에는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기부금이라는 기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 기부금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기부금은 거래처 없어야 되죠. 비용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상품 매출이 아니라 상품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상품 계정인 상품으로 계정을 바꿔가지고 적요란에다가 타계정 대체 이렇게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자산이 감소에 따르면 반드시 차변에는 매출원가가 돼야지 정상인데, 얘는 매출원가가 아니었을 때 매출원가 대신에 계정 뭘로 쓰여 있는 거예요? 기부금으로 쓰여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는 타계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타계정 대체 적요란에 반드시 써주셔야지. 이거 안 하면 채점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틀렸다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감점이 같은 정상적인 점수를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갖다 물어보고 또 문제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안 했으니까 다시 뭐? 타계적으로 대체 손익이 나와서 8번, 9번 두 개 나와. 8번 쓰세요. 근데 거기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타계정으로 하고 타계정에서예요. 얘는 타계정으로 보낸 거예요. 이 타계정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상품 이렇게 재고자산이 감소하잖아요. 차변은 나머지는 다 무조건 매출원가로 잡힌단 말이죠. 근데 매출원가, 얘는 매출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8번 쓰셔야지 돼요. 으로하고 에서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집으로 간다는 말하고 집에서 온다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니까 12월 7일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500만원은 임차료가 아니라 임차보증금으로 확인됐다 그랬죠? 임차보증금은 거래처 써줘야 되죠? 임차보증금은 무슨 계정이에요? 자산계정이죠? 자산도 비유동자산의 기타 그 비동자산에 해당되는 계정이란 말이죠. 그럼 얘도 12월 7일 거 조회를 하신 다음에요. 뭐 계정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임차료가 아니라 뭐를 바꿔주래요?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달래요. 거래처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거시기네. 이렇게 써주시면 다 끝났죠. 이렇게 해서 점수 띡띡 맞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면 결산정리사항 문제 나와있죠. 결산정리사항 문제는 4문제, 그래서 3점씩 해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결산정리사항이 선생님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결산정리사항은 며칠날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12월 31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1번 문제. 제가 이거 결산정리사항 입력하실 때 순서 잘 지키라 그랬었죠. 무슨 순서요? 우선 수동결산부터 한다. 수동결산은 일반전표 입력해서요. 일반전표 입력해서 12월 31일자로 입력 끝내고 다 됐으면 그다음에 자동결산하라 그랬죠. 자동결산, 얘는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결산자료 입력해서 숫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다 입력이 끝나면 뭐 눌러주셔야 돼요? F3 눌러주시는 거.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꼭 눌러주셔야지 돼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결산일 현재 반송은행의 단기 착금에 대한 이자 비용 미지급액 중. 자, 봐요. 결산 문제에서는 제가 손익의 이용과 예상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온다 그랬었죠. 이자 지금 비용이잖아요. 미지급액 중 당기 귀속분. 당기 귀속분은 말이 어렵지만 올해
이자 벌써 이자가 줄 거 발생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번 얘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선불, 후불.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후불이면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죠? 그럼 계정은 두 개밖에 못 쓰잖아. 그죠? 미수 수익을 쓰는지 미지급 비용을 써야 되는데 얘는 지금 돈 안 줬다면서요. 그리고 여기 지금 수익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지급 비용이잖아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이죠? 그러면 대변에다가요. 미지급 비용 얼마 쓰면 돼요? 40만원 쓰면 되죠? 근데 미지급 비용 뭐 안 줬어요? 차변에 지금 이자 비용 안 줬다면서요. 이렇게 그냥 40만원 쓰시면 얘는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연습해 보셨었죠. 얘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2번 보이니까 3번까지 쭉 해볼게요. 2번 문제는 결산일 현재 농협은행의 3년 만기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수익 얘기하고 있죠. 미수 돈 못 받았다는 뜻이잖아. 그죠? 다시 얘 지금 여기 얘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아직 돈 못 받았죠. 근데 수익 얘기하고 있죠. 그럼 미수 수익이겠네. 미수 수익은 자산 계정이죠. 그럼 차변에 미수 수익 얼마를 못 받았대요? 단기 거니까 15,000원 못 받았다죠. 대변에다가는 뭘 못 받은 거예요? 이자 수익 못 받은 거잖아요. 얘는 계정 자리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간단하게 1번, 2번 문제가 손익의 예상에 대한 문제 두 문제를 다 냈죠. 정리되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의 기말 잔액 1%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지금 저는 여기 써놔서 이거 못 누르니까 여러분들은 결산자료 입력 가셔가지고서 거기 대손상각비라고 위에 되어 있는 거 있죠. 눌러보는 거 아시죠? 거기서 밑에 거는 나타나면 안 되죠.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남겨놓고 나머지 거는 스페이스바로 다 지워야 되죠. 그런 다음에 결산 반영 누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말씀은 해드렸으니까 저 요거 지우고 저도 입력한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해서 12월 31일자로 저도 이거 입력해 놓고서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차변에다가는 이자 비용 쓰시고 40만원 이렇게 쓰면 되고 대변에다가는 미지급 비용 써주시고 4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미수 수익 쓰시고 15,000원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그래서 15,000원 지금 여기가 우리 수동결산이에요. 일반 전표 입력해서 12월 31일 날 입력해 주신 거고요. 내려놓고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 조회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게 되면 대손상각 되어 있죠. 예, 클릭해 보시게 되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 받으러움에 대한 잔액,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남아있는 거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 금액 다 계산 자동으로 되어 있죠. 근데 매출채권만 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건 다 없애줘야 돼요. 그죠? 채권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에 결산 반영 누르면 되죠. 결산 반영 누르시면 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죠.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밑에 판관비에서 대손상각에 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여기 위에 있는 게 활성화 안 돼 있으면 계산 직접 하셔가지고서 여기 금액 직접 입력하셔야 되죠. 매출채권 잔액은 어디서 찾으라 그랬어요? 예, 잔액. 재무상태표 한번 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회계 1급 넘어가게 되면 활성화 안 되게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직접 입력할 줄 아셔야 되니까 계산할 줄도 알고. 자, 재무상태표 여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자로 해보시게 되면 여기 외상매출금 나와있죠. 그다음에 대손충당금 잔액도 나와있죠. 받으러 잔액이 있고요.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어요. 이거 보고 계산하셔야지 돼요. 언더스탠드?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끝났고요.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마지막 거네.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초에 취득한 비품의 당기분 감가상각비 계상하다. 취득원가는 800만원, 잔존가액은 200만원, 내용연수 5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얘도 우선은 여기 한번 화면 볼게요. 결산자료 입력에서 여기 감가상각 누르면 뭔가 나오는 게 있었죠. 근데 지금 고정자산 입력 안 했더니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얘는 결산 반영할 수가 없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주어진 대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 빼면 금액은 지금 얼마가 나와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600만 원이 남아있죠. 그죠? 여기 내용뉴스 5년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면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돼요? 120만 원 나오죠. 120만 원 1년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월할 계산하라는 말이 없어. 근데 얘 5월 초에 지금 취득한 비품이라 그랬잖아요.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다 그랬는데 정액법으로 얼마를 갖다가 계산해 줘야 맞는 말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죠? 여기 월할 계산하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막 고민할 거 아니야. 5월 초라는데 5월 며칠이야? 그것도 모르겠고. 그죠? 여러분 회계이급에서는 연간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기 120만원 계산한 금액이 있잖아요. 여기 쭉 내려가셔서 여기 감가상각비 있는 거 보여요? 여기 비품 자리 있죠? 이 자리에다가 연간 계산했던 12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산에 대한 문제 4개 다 입력했죠. 1번, 2번 문제는 지금 일반전표에서 입력하는 수동결산 문제였었고 3번, 4번은 결산 자료에서 입력하는 자동결산이었었어요. 입력이 끝났다면 결산 문제 끝났으니까 그다음 뭐 눌러주셔야 되죠?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주셔야겠죠? 전표 추가 클릭해서 결산 분기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위에 자동 결산 분기 완료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면 결산 분기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회 문제가 남아 있어요. 세 문제는 직접 입력하기로 했었죠. 1월부터 6월까지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금액 총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1월부터 그럼 여기는 지금 계정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계정별 원장에서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계정별 원장 눌러보시고 자 1월 1일부터 6월까지죠. 6월 30일까지 보통예금만 물어봤어요. 보통예금만 조회하셔서 물어본 금액 중에서 출금된 금액이 총 얼마냐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차변 보통예금에서 차변은 입금된 거죠. 대변이 출금된 거죠. 6개월 다 합친 거 누계 보니까 더 이상 없는데 여기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출금의 총액 2,761만 6천원 이렇게 남아 있죠. 요게 답이네요. 되셨어요? 자, 지금 여기 보통예금 저는 그냥 계정별 원장에서 찾았고요. 이 똑같은 내용을 지금 누계일 경우에는 재무제표도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는 보통예금 있는 계정이 총계정 원장도 있죠. 아니 뭐죠? 총계정 원장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통예금만 조회했더니 대변에 있는 거 보통예금에서 대변은 출금이죠. 똑같죠, 금액. 찾았어요? 누계일 경우 이렇게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학기전액 시산표 있죠. 어디가 있냐? 학기전액 시산표. 여기도 6월 현재로 보면 되겠죠? 6월 현재로 보고서 보통예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보통예금에서 대변에 출금된 거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찾을 수 있는데 꽤 많죠? 근데 이게 누계일 경우는 찾기가 가능하단 말이죠. 누계일 경우. 그럼 아까 계정별 원장이 편하시겠습니까? 총계정 원장이 편한가요? 학계전액 시산표가 편한가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연습하시면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어디서 찾는 게 편하겠구나.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설명 이렇게 해드렸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상품 매출액이 얼마냐고 되어 있죠. 4월부터 6월까지. 그럼 여기는 매출된 금액이잖아요. 그럼 얘 상품 매출액은 계정인데 어디서 찾는 게 편할까? 상품 매출액은 얘도 계정별 원장 찾아도 돼요. 그죠? 총계정 원장에도 나올 거예요. 자, 보면 말 그대로. 근데 총계정 원장은 누계 개념이라 그랬죠. 누계 개념인 것은 찾을 수가 없어. 왜? 얘는 4월부터 6월까지니까. 그죠? 우선 상품 매출액은 어차피 계정이니까요. 상품 매출 이렇게 찾으면 되거든요. 계정별 원장에서 찾아볼게요. 계정별 원장에서 4월 1일부터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품 매출 계정은 401번이에요. 그래서 매출 대변된 거 합계금액 4월부터 6월까지의 상품 매출 아이고. 자, 계정별 원장 보세요. 지금 여기 계정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위에 상품 매출이 정기 2월 된 것도 있죠. 그죠? 정기 2월 된 금액이 있는데 월별로 그냥 월 것만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아니 그렇다고 누르지 말고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월별 매출의 금액 요거죠. 그러면 1월달은 4,240만원, 2월달은 여기 3,050만원, 그죠? 3월달은 4월달, 5월달, 6월달은 얼마? 3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방법을 알려 줄게요. 만약에 계정별 원장에서 찾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누계액 보면 되거든요. 매출액 누계액이 총 얼마예요? 2억 1,966만원이죠. 그죠? 근데 정기 2월 된 거 있으면 정기 2월 그 금액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건 빼줘야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일계표 월계표에도 기존 과목별로 나오죠. 일계표 월계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월계표를 해서요. 4월부터 6월까지 매출한 거 딱 보시게 되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손익계산서에서 상품 매출 한번 보세요. 상품 매출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맨 끝에 보니까 9,340만원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어떤 게 편해요? 이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거 전표를 조회할 때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보는 게 편하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왜? 찾을 수 있는 것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니까. 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까먹었을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일계표 월계표는 일계표 날짜 기준으로 조회할 수도 있다 그랬죠. 월계표는 월 단위로 할 수 있다 그랬었죠. 이 일계표 월계표의 다른 말이 바로 시산표예요. 이 시산표에는 여기 지금 정렬되어 있는 순서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그랬었죠. 그런데
회사에서 사용한 계정만 나타나요.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은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거요. 세 번째 문제를 보아하니 얘도 누계네. 1월부터 6월까지 환관비에서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은 달. 이건 계정 비교, 월 비교는 총 계정 원장에서 하라 그랬죠. 그죠? 총 계정 원장에서 월 비교를 하면 된다고 얘기해 드렸고, 계정은 지금 환관비 중에서 접대비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정에서 총 계정 원장을 클릭하셔가지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대비가 접대비 계정만 조회하세요. 자, 제일 많은 게 몇 월 달이었어요? 1월 달이네요. 그죠? 금액은 얼마예요? 154만 8천 원.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거는 얼마예요? 2월 달이네요. 그죠? 문제에서 가장 많은 달 월의 금액하고요, 가장 적은 월 합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개 금액 합하면 되겠어요. 가장 많았던 달은 1월 달이고 가장 적었던 달은 2월 달이니까 이 금액 두 개 합치게 되면 금액이 얼마로 계산돼요? 계산기 두들기란 얘기예요. 214만 8천 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답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금 조회했던 숫자 3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안을 입력할 때 이론 문제 작성 답안 뭐래? 모든 메뉴 다 닫으래요. 모든 메뉴 닫고 이런 문제 작성 답안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조회 문제 있죠. 여기다가 직접 아까 조회했던 금액들 해당되는 답들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닫기 누르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99회 실기 문제까지 여러분이 한번 직접 다 입력을 해보셨네요.